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 그 엄청난 규모의 산불 속에서 스위스 산림청 소속의 로봇이던 몽블랑은 산산조각이 난 상태로 발견됩니다. 산길 안내 로봇이던 몽블랑은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선한 꿈을 가진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였는데요. 그 원한을 짐작할 수도 없었거니와 전쟁 영웅, 세계 7대 로봇으로 불리우고 있던 몽블랑을 쓰러뜨릴 수 있는 로봇은 많지 않았기에 사건은 주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위 일련의 사건을 수사하게 된 마찬가지로 세계 7대 로봇이던 유로폴 소속의 특별수사관 게지히트. 게지히트는 몽블랑 사건과 로봇 관계 과학자인 베르나르트 랑케가 모두 로봇에게 살해당했다고 추정하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 로봇은 로봇법으로 인간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일 수 없다고 시스템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을 살해하는 로봇이 8년 만에 비상사태라는 경관들, 그리고 그 범인이 인간이든 로봇이든 악마가 깃들어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게지히트. 과연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또 왜 이렇게 선한 로봇과 인간들을 해치고 다니는 것일까요? 고전 중의 고전, 데츠카 오사무의 명작 철원 아톰. 그 중에서도 지상 최대의 로봇이라는 에피소드를 재해석한 이 만화는 몬스터, 20세기 소년 등으로 유명한 천재 만화가 우라사와 나오키의 작품입니다. 총 8권으로 집필된 이 만화는 아톰의 단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토대로 제작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단행본을 심사하는 데츠카 오사무 문화상에서 단 한 권의 단행본 출간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해 보인 이례적인 만화. 2006년 철원 아톰이라는 원작이 일본 미디어 예술 100선에서 43번째로 꼽혔을 때 42위를 기록하며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검증된 명작 만화. 오늘 플로플레이에서 리뷰할 작품은 우라사와 나오키 특유의 심리 전선이 어느 만화보다도 더 돋보이는 수작 플루토입니다. Plot play. 로봇이 의지를 갖게 된 세계. 인간에 의해 처참하게 부서져버린 경관 로봇의 안에는 그 표정이 없음에도 대사와 행동을 통해 슬퍼하고 있음을 독자에게 알리죠. 하지만 감정이 제대로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그 구형 로봇이 정말로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독자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러한 장면들이 작가가 마음과 감정의 탄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의지를 갖게 된 순간부터 그것이 데이터 속의 메모리에 불과할지라도 기억이 되고 기억은 추억을 낳고 추억은 감정을 만든다는 것이죠. 인간이 되었지만 인간이 되지 못한 로봇들. 이러한 관점으로 작품을 바라보았을 때 작중 세계는 로봇이 슬픔을 알기 시작한 시대로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안타깝습니다. 로봇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 태어난 기계. 그 발전에 따라서 존중을 받게 되고 그들이 의사가 의사로서 인정되지만 어쩔 수 없는 차별 속에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 속 로봇을 수사하는 로봇 게지히트의 모습은 어쩐지 처절하기까지 하죠. 물론 단순한 수사물로만 작품을 바라보아도 플루토는 충분히 재미있습니다. 로봇 특유의 미래적인 방법을 통한 수사, 각종 장치와 세계 7대 로봇들이 보여주는 사연, 그리고 짧지만 강렬한 액션씬들은 눈을 즐겁게 하기에도 충분하죠. 무엇보다 천재라 불리우는 우라사와 나오키의 작화는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매력적이니까요. 이 두 가지 장점이 모두 어우러져 만화는 지극히 철학적이지만은 않으면서도 가볍지 않은 선을 유지합니다. 만화로서의 역할, 그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작가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는 만화 때문에 이는 명작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만화입니다. Plot play. 천재 맹인 피아니스트인 던컨. 그는 성에서 자신을 위한 노래를 완성하기 위해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의 성에는 집사 로봇인 노스 이오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괴팍한 성격 탓에 수많은 집사 로봇들을 쫓아내었던 그에게 찾아온 노스 이오는 다름 아닌 전쟁 영웅, 세계 7대 로봇들 중 하나입니다. 던컨은 병기였던 노스 이오에게 갖은 폭언을 날리고
자신의 피아노 소리에 관심을 갖는 그에게 고작 로봇 주제의 음악은 무슨 이라며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노스 이오에게 사람다운 감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던컨의 생각과 달리 전쟁 중 자신이 해친 수많은 동족들, 즉 로봇들에 대한 PTSD를 갖고 있는 노스 이오의 모습을 본 던컨. 그 후에도 감정이 없는 로봇이기에 가능했던 행동들이라 노스 이오를 의심했던 많은 사건들의 실마리가 풀리며 괴팍한 로봇 겸호 피아니스트 영감 던컨은 결국 노스 이오를 인격체로 인정하고 피아노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함께 계속 완성하지 못하고 있던 곡을 만들게 되는 수순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마침내 곡을 완성한 던컨. 이를 노스 이오에게 들려주려는 순간 노스 이오는 성을 찾아온 위험을 감지합니다. 망토를 벗어던지고 온몸에 두른 날카롭고 위험한 무기들을 내보이는 노스 이오는 완성된 곡을 듣지 못한 채 위험을 향해 하늘로 날아가는데요. 안타깝게도 노스 이오는 위험을 이겨내지 못한 채 완파되어 땅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추락하는 동안 던컨과 함께 기억해낸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는 노스 이오. 이제는 돌아올 리 없는 노스 이오를 기다리며 피아노를 연습할 시간이라고 말하는 던컨의 모습은 독자들의 코끝을 찡하게 만듭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형체의 로봇이 즐비한 만화 속 유달리 사람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노스 이오의 모습은 그렇기에 오히려 더 감동적이고 마음의 근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렇기에 저는 이 장면을 만화의 플롯들 중 최고의 장면으로 뽑았습니다. Plot play. 플루토의 세계에서 과연 로봇들은 인간과 같은 감정, 마음을 얻게 된 것인가? 혹은 그건 흉내내기에 불과한 것인가? 끊임없는 인간과 로봇의 감정 전선이라는 외줄비에서 말하는 진행됩니다. 굳이 이 플루토가 아니더라도 우라사와 나오키 만화 속 등장인물들은 안타깝고 또 처절합니다. 무엇보다 작중 인물들의 심리를 묻어난 시점에서 그려내는 데 익숙해진 작가의 스킬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치 소설에서 느낄 수 있을 법한 행동과 대사로부터 드러나는 문장력은 작가의 또 다른 강점들 중 하나입니다. 원작인 철원 아톰을 모르고 있다고 해도 완벽하게 작중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니 이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 또 비슷한 만화를 쉽게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색깔과 강점이 뚜렷한 만화입니다. 읽고 나면 가슴에 남는 것이 있는, 여운이 있는 명작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이 만화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채널 북가기의 코믹스 리뷰 플롯플레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두 감사합니다.